저는 런던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영국의 30개가 넘는 도시를 여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인 99%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영국 남부 화이트 섬의 작은 바닷가 마을 쉔클린으로 떠나봅니다. 영국의 제주도라 불리며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지만 단체 관광객과 흔히 마주치던 중국인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저의 쉔클린 여행은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딸기 우유에 퐁당 빠진 듯한 분홍빛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런던 워터로역에서 기차와 배를 타고 3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쉔클린은 시골 간이역 같은 기차역에 동화 같은 예쁜 초가집들 그리고 바닷가 해변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빈티지 증기기관차를 타고 옛 기차 여행의 낭만까지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국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마을로 떠나볼게요. 그럼 출발! 쉔클린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올드빌리지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초가지붕 건물들이 모여있는 쉔클린의 대표적인 마을인데요.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동화 속 세상이 실제로 있다고 믿게 해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세월의 다른 돌단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목재 간판,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까지 크고 화려한 랜드마크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답니다. 어떤 집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으로, 또 어떤 집은 연한 하늘색으로, 쉔클린의 올드빌리지는 천천히 둘러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곳을 2번이나 찾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처음에는 미처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와서 또다시 다음 여행을 준비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했어요. 계절이 달라지면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를 쉔클린까지 오게 만든 올드 대치 티룸을 만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둥근 초가지붕과 분홍색 외벽, 입구를 둘러싼 꽃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잠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들여다본 사진이라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티룸 앞에 서 있으니까 비현실적인 풍경의 놀라움과 설레는 감정들이 함께 밀려오더라고요.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에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곳이 아니었어요. 현지에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을 인정받은 티룸 우승자 타이틀을 가진 명소였답니다. 저는 티룸의 시그니처인 전통 크림티와 샌드위치를 먹어보았어요. 여기에 올드대치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블렌딩 홍차를 마시니까 감격스러운 맛에 웃음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이곳은 메뉴가 특별히 화려한 곳이기라기보다 초가지붕 아래 앉아 영국식 크림티를 즐기는 경험 자체가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올드대치 티룸의 가장 큰 매력은 건물 뒤편에 숨겨진 야외 정원의 요정 가든입니다. 정말로 요정이 살고 있다는 신비로운 컨셉의 정원인데요. 푸른 나무와 알록달록한 꽃들 사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손가락만한 요정들과 아기자기한 요정의 집이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이들을 찾는 재미도 꼭 느껴보시길 바래요. 화이트 섬에서의 또 다른 특별한 경험, 바로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줄 증기기관차입니다. 하얀 증기를 내뿜는 오래된 기차의 모습만으로도 아날로그 감성 그 자체인데요. 빈티지한 나무 좌석과 클래식한 창문 밖으로 푸른 들판과 숲 그리고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특히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중간 플랫폼인 헤이븐 스트리트 역에서 기관차가 방향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장면인데요. 증기 기관실이 분리되면서 기차의 맨 뒤쪽으로 이동하더니 다시 객차와 부드럽게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차의 역사와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차 박물관도 있는 곳이라서 중간 플랫폼에 내려서 모든 감상 포인트를 담아오시길 바래요. 칙칙폭폭 기차가 내뿜는 소리와 오래된 객실 분위기 때문에 고전 영화 속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기차 여행의 낭만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화이트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은 빅토리아 여왕 부부의 여름 별장인 오스본 하우스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다라며 극찬한 이곳은 남편 알버트 공이 아내를 위해 직접 설계한 다정한 일상의 공간인데요. 가장 인상적인 곳은 이국적인 분위기의 더바룸 천장입니다. 수천 송이의 하얀 연꽃과 장미가 입체적으로 피어난 듯한 황홀한 풍경인데요. 사실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황제였지만 평생 인도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면 인도를 내 집으로 가져오겠다던 여왕의 간절한 동경이 인도 장인의 손길을 빌려서 이 아름다운 천장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하네요. 실내 전시장을 나와 정원길을 걸어봅니다. 큰 나무가 이어진 길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 빅토리아 여왕의 가족이 왜 복잡한 런던을 떠나 이곳에서 휴식을 보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을 받은 바다에는 작은 빛이 계속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화려한 전시실과 고급 가구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조용한 산책로와 따뜻한 바닷가에 은슬이 더욱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쉥클린에서는 계획에 없던 순간도 여행의 한 장면이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창밖으로 초가집은 건물들이 이어진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풍경이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방금 지나온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둥근 초가지붕과 꽃으로 장식된 건물들, 그리고 오래된 펍과 개성 있는 건물들이 한 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어요. 영국의 펍은 여행자에게는 음식과 맥주를 즐기는 장소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만나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 있을까요?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그들의 대화는 들을 수 없었지만 마을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늑한 이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빡빡하게 계획한 관광지보다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풍경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때가 있죠. 달리던 버스에서 내리게 만들 만큼 눈길을 붙잡은 곳, 쉥클린에서는 그런 순간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해변을 따라 걸어봅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시야가 갑자기 열리면서 쉥클린 해변이 나타납니다. 하얀 거품을 몰고 오고 가는 파도와 날아가는 갈매기를 바라보며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파도 먹는 시간도 가져봤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던 올드 빌리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에요. 해변을 따라 산책로가 길게 이어지고 주변에는 카페와 식당, 작은 기념품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화이트섬의 이름이 적힌 자석과 엽서, 바다를 닮은 소품과 장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큰 쇼핑센터처럼 세련된 공간은 아니지만 여행지의 분위기가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고를 때 비싸거나 화려한 물건보다는 그날의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편이에요. 여행지의 이름이 적힌 소품이나 풍경을 담은 엽서 한 장만으로 그날의 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은 때때로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죠. 책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장 한 줄, 혹은 친구가 보낸 카드에 적힌 낯선 도시의 이름처럼 말이죠. 남들이 모두 찾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저처럼 사진 한 장에 마음을 빼앗겨 훌쩍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이 되어줍니다. 쉥클린은 거대한 랜드마크나 화려한 볼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화 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준 곳이었어요. 언젠가 익숙한 런던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날이 온다면 사진 한 장을 따라 화이트섬 쉥클린으로 떠나보세요. 그리고 런던 여행도 함께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한 장소와 핵심 동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런던 4박 5일 여행 영상도 준비해 두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국 여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